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모두의 아유, 고생이고 모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야 뭐 고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기초 의원님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출근길 인사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오랜만에 네. 또 가족들하고 또 어디 다녀오셨다고. 네, 뭐 잠깐 어디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니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네. 예. 하여튼 뭐 좀 바닷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예. 충전하시고 오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뭐 취임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미담이 들려오는데, 네네. 네, 뭐 미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일꾼을 뽑아놨으니까 일을 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 패러디를 보니까 네. 술꾼이 가고 일꾼이 왔다 하면서 지게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끙끙거리면서 예.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성남 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 네네.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 중앙부처 네.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네. 뭐 제 세비를 주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됩니다. 하여튼 네. 그건 그거고, 네네. 오늘 이야기하실 것은 이제 그 지역에서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네. 자, 해단식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선거는 큰 대선은 네. 끝났지만, 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딱 네네. 우리가 6월, 그리고 26년 6월이죠. 예, 뭐 지방선거,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런 이야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회단식 어땠습니까? 뭐 북구 지역 회단식이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광주시 전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네네네. 해단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각 지역이별로 해단식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시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주시 전체 총괄 선대위 해단식과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북구울 지역위원회 해단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광주시 전체 총괄 선대위는 바로 취임식 다음 날이죠. 네.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아침 일찍 8시 반에 국립 5.18 묘역에서 참배와 함께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부남 시당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자 예. 광주 총괄 선대위원장을 그렇죠. 비롯한 8분의 예. 지역위원장 예. 포함해서 예. 전체 선대위 예. 구성원들이 함께 예.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네. 참여를 하고 마지막에 참배 이후에 나와서 민주의 문 앞에서 네네네. 큰 절과 함께 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자회견 형태로 하고 그 뒤에 약식으로 해단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 해단식에는 어떤 뒷이야기가 어떤 말이 나왔었습니까? 네, 공식적인 이야기 빼고. 공식적 이야기는 아마 언론에서 이미 다 거고요. 나왔을 거고. 우선은 너무 고생했다. 너무 서로 고생했다. 서로 간에 예. 당연히 1번은 시민분들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예. 애써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아까 큰절을 포함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네. 근데 내역적으로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정치인. 정치인, 예. 핵심 당직자, 핵심 당직자. 선출직 예, 활동을 하시는 예. 분들 중에서는 역대급 선거운동이었다라고 역대급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이었다. 네네. 예. 뭐 총선, 대선, 예. 지방선거 포함해서 이렇게 빡세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선거운동의 사례는 본인 기억상으로는 없었다. 이분은 약 한 18년 정도 이 직에 여러 형태로 머물렀다고 해요. 네네. 이 문재인 때보다도 더 빡셌다. 당연하죠. 예.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했고 그거에 크게 공감했는지 다들 동의해 공감의 미소를 지으면서 맞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던데 어. 양부남 시당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도 짧았지만 그 전에 들었던 상황들 사례들에서도 예. 유례 없었다고 본인은 들었다고 네, 하고 네, 네.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 예, 예, 수년 한 예, 십수년을 예, 넘게 예, 하셨던 예, 분들 예. 내에서도 이렇게 빡세게 진행된 선거운동은 없었다고 자평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 정국이 2번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탄핵 한 번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네네. 씨였죠. 박근혜 씨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저쪽에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구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쪽은 이제 대역죄인 네. 네, 프레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저쪽도 보수도 뭉쳐버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쪽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기긴 이기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제 의식도 있었고, 자, 이것을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네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지난 박근혜 탄핵 시기를 보면요. 우선 첫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쪽도 네. 또는 박근혜의 세력 네네. 후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그쪽도 마찬가지로 첫살이다 보니까 음. 양쪽 다 우당탕탕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예. 저는 그때에도 예. 국민들이 예. 거리에서 광장에서 1700 그 당시는 1700여 분의 국민들이 촛불 집회란 촛불 항쟁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이 정신없어 할 때도 계속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정신없었지만 박근혜 세력은 더더욱 정신없어서 그랬죠. 5%까지 지지율 떨어지고 나서는 거의 멘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된 대선이었고 그래서 결과값 또한 저희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41%였고 당선을 되지 않았습니까? 그 43%는 홍준표 후보가 25% 정도 됐었죠. 26%.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이 치러져서 이미 그 거의 힘 못 쓰고 상대편 힘 못 쓰고 우리는 광장에 있었던 시민의 열기로 그대로 끌고 나갔었던 선거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네네네.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 네네. 5월 10일이었어요. 네네. 5월 9일 선거였으니까요. 네, 5월 10일이었어요. 제가 네.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네네. 5월 10일이. 뭐 혹시 뭐 결혼 기념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거기서 이제 숙제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는 거고. 근데 네. 이번 대선은 어. 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계엄의 세력을 탄핵을 만들어냈고 그 탄핵 이후에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계엄 상황들을 이 근본적 토대를 다시 쌓는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진행된 대선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들 또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결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힘든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건 이제 여러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구도 변경 싸움, 그러니까 구도를 잘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란이라는 것을 안고 가야 되지만 네. 그걸 어떻게든 약간 비틀어 가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결집해야 되는 보수의 결집 세력들을 네네. 어떻게 이제 구도로 들어오게 하느냐 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자 그건 이제 뭐 이미 끝난 거고 네. 이제 네. 나 차후에 이제 숙제인 거고 자 이제 끝났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기초 네네. 그 지방 선거가 그다음에 단체장이라든가 뭐 이제 다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의회 이 선거도 이제 내년이죠. 2026년 6월이면 뭐 올해가 6월이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선거가 이제 막 이제 시작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지금 물밑에만 있다가 이제 몸풀기 들어가겠죠. 네네. 이제 후보군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직을 다시 정렬한다든가 판세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간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합 집산을 통해서 이제 후보군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네네. 예.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선은 뭐 후보군을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적절하지 같고.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그 광주 선대위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광주가 투표율 전국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득표율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에 이어서.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모 정치인의 어떤 발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역대급 없었던 선거운동을 치렀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계엄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그 과정 통해서 시민들도 민주당 오랜만에 너희들 이름값 한 것 같더라. 너희들 배지값 하더라. 이런 이야기에 대한 평을 우리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 어떤 그 바로미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냈으니 정권교체했으니 됐다. 이제 조금 쉬어가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특히나 광주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광주 그 시민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 시민들은 이번에 몰표를 다시 한번 주셨어요. 투표율에서 득표율에서.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냐가 저희들한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비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도 네. 이걸 기준으로 놓아놓고 여러 형태의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네네. 주민 밀착형, 시민 밀착형 정치 활동을 했을 때만이 시민들의 사랑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요. 역풍 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시민들의 큰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당연하죠. 저는 이 생각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겠네요. 네네. 근데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강주시당 위원장 언제나 선거 때 또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양부남 위원장님 말고 그 전에 이병훈 위원장 때도 언제나 부르짖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당원 선거니까 네. 당원 속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자, 언제나 이 민주당 이걸 잊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미 답이 또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미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거치면서 당원 주권 시대가 비단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그 검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당원들한테 또 당원들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긴장감 그렇죠. 주지 않고 네. 당원분들한테 뭘 돌려줄 거냐, 예.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축으로는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는 당심이자 민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따로, 그다음 주민 따로 이렇게 가는 이분법적 방식은 계속 뛰어넘어야 돼. 우리의 숙제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원만 어떻게 잘하면 당내에서만 공천 받으면 돼라고 하는 이 구조 있었죠.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민심과 이것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하게 할 거냐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저희들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달마야 예전 영화긴 하지만 그 달마야 놀자인가요? 거기 네네.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깡패들이 그 네네네. 절로 도망가 가지고 하는 거.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박신양이가 물어봅니다. 주지스님한테. 아니 그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줬냐? 그러니까는 너 밑바닥에 물 부을 때 그 이제 호수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빠졌을 때 뭔 마음으로 했냐? 그랬더니 그냥 이거 뭐 그냥 모든 걸 바치자 그래가지고 빠졌던 건 나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퐁당 다 받아들였다 이러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고 퐁당 다 넣어버려야죠 이제. 네. 그렇죠? 네. 주민 속으로. 네. 참 이
당연한 말인데 예. 참 생활 속에서 예. 몸소 실천하기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예, 앞으로 예. 쉽지는 않은 숙제라고 예,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예. 이번 계엄을 탄핵 국면으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이 국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몸소 느꼈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경청, 골목골목.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것을 실제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해내자, 들어가자. 그래서 주민 속으로,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요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 득표율, 투표율 다 전국 1위, 2위로 해줬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지금 이쪽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이 네, 뭐 굉장히 핵심 당이니까 네네. 주민들의 하나하나 목소리 경청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또 과제가 또 남았네요. 1년 네. 동안 그러게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실천하면서 실적으로 검증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실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실 실천하면서 실적으로 내고 그 결과값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예, 실력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현직에 있을 때 또는 아까 이제 또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입지자들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또는 예, 당원들한테 예, 어떤 예, 메시지를 예. 던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 이제 의원님부터 네. 이렇게 매우 눈으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장되는데 예, 한편으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예. 봐주시는 분이 있다 하니 예.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예. 모두의 축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와 감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